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3월 11일 목요일까지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힘든 옵션 만기일이 끝나가는데요. 다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보시죠.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또 사이버원이라는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을 하였습니다. 제2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별명까지 불리고 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포트로는 ST큐브와 서울옥션, 네온테크, BGF를 준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주요 상승 종목을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LG화학을 필두로 하는 에코프로 BM까지 2차전지 쪽에서 큰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자홀딩스와 원익큐브는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쿠팡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TK케미칼과 인트로메디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첫날 상장을 하였는데요.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PB파마가 의약품 제조를 맡아줄 CDMO 업체를 물색하다가 2015년에 직접 설립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B파마의 동생이자 제2의 삼바라는 별명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화려한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기대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정보보호 전문 업체인 사이버원이 또 코스닥에 상장을 하였는데요. 같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음이 더 기대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 원익큐브와 함께 잉크테크, TK케미칼, 아스트를 준비하였는데요.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이런 항공우주 쪽도 매우 좋았고 오늘 또 쿠팡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또 OTT 수혜주가 진정한 수혜주는 통신사주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치주 가장 올라가지 않았던 DY파워와 현대건설기계, 진성TEC가 다시 한번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오늘 매드팩토가 크게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강한 업황은 석유화학이 되고 있는데요. 효성 TNC와 코오롱 인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장주들이 다시 올라가면서 잠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별주적인 측면에서는 지어소프트와 골프존, 오스템 임플란트가 특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동아기업과 실리콘웍스의 회복이 빨랐습니다. 락앤락과 하나시스템, 카카오도 좋게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한미 반도체와 월덱스, 사이맥스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대우건설이 또 매각 재추진 소식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코스피가 계속해서 성장주 조정이 길어질 때는 가치주에 담고 투자를 해봐야 된다는 내용으로 아직까지는 금리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욱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01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세계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상승 테마를 살펴보시면 2차전지 생산주와 쿠팡 관련주, 화학 섬유 쪽, K누딜지수 역시 2차전지 관련 쪽으로 좋았고요. 건설기계와 항공기 부품, 폴더블폰, 전자결제, 전자화폐, 전자파와 스마트카,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관련 물류 쪽까지 좋았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쪽에서도 모처럼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소송 문제로 다시 한번 배수의 진을 치고 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형국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한다면 합의금 방식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또 삼성 SDI가 중국 배터리 공장에 대규모 증설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텐진 공장에 3천억 원대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성 SDI가 오늘 가장 빠르게 회복했다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한국전자홀딩스가 쿠팡 대규모 물류 투자 소식에 따라서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오늘 쿠팡의 공모가가 약간 상향되어 확정이 되니까 가상화폐 쪽에서 페이코인이 4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종합결제 대행업체인 다날이 계속해서 쿠팡과 연관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K탑스와 KCTC, 쇼박스, 코리아센터, 태경케미컬, 와이더플래닛, DIC, 서울식품, 세틀뱅크까지 쿠팡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 테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석유화학 쪽에서 TK케미칼, 효성TNC,
모두 10% 이상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미래형 훈련체계 시장 본격 진출하겠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군 맞춤형 LVC 체계를 개발하겠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차세대 훈련체계 기술로 주목받는 합성 전장 훈련체계 시장에 올해부터 한국항공우주가 뛰어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해서 높은 몰입감을 제공하고 훈련 효과가 높다는 부분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고요. 방산 시장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잠재력이 더욱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과 LG화학 후성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우주 관련된 쪽에서는 아스트가 가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EM코리아와 한국항공우주,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까지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위 1% 고수의 픽을 보시면 거의 3일 연속으로 HM을 많이 사고 있고요. 페노션까지 담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비덴트도 매일 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5등에 사이버원이 올라왔고요.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7등으로 신규 상장 진입이 되었고 현대바이오와 다날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백화점과 포스코 엠텍, 대한해운, 대우건설, 제일기획이 추가되었다는 부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성 TEC가 얼마 전 레포트에서도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르냐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건설기계 호조에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면서 중국 양의가 끝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진성 TEC에 이어서 DY 파워까지 글로벌 건설 장비 호황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DY 파워도 주가가 매우 크게 올라가는 편이고 평소에 잘 올라가지 않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10% 이상 올라간다는 부분은 굉장히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MG손해보험이 신호탄을 쏘았다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료들이 줄줄이 오른다는 이런 좋지 못한 소식이 나왔네요. 코로나의 손해율 하락했지만 보상 지급액과 정비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중소업체 중심으로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 속에서 MG손해보험이 평균 2%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게 되니까 다른 보험사들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사들도 올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서울과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륙전에 서로 충돌해서 기체가 손상됐는데도 두 여객기 모두 이를 모른 채 운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제주항공 항공기가 지나가다가 항공기 왼쪽 날개 끝부분과 에어서울 항공기 꼬리날개 부분이 서로 부딪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승객 171명을 태운 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사고 경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한국 GM이 창원 도장 공장을 완공하였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차세대 글로벌 신차 생산 준비에 본격화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창원 공장에서 도장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더욱 신경 쓰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쉐보레 스파크 크기의 차량뿐만 아니라 크로스오버 유틸리티를 비롯한 대형 차량도 생산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차세대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을 생산해서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 재계 서열 2위였던 대우그룹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미래에셋 대우가 오는 24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대우를 떼어내고 미래에셋 증권으로 사명을 바꾼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TDB 대우증권과 합병한 이후에 5년 만에 대우라는 이름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과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 공유 미용실 서비스와 같은 총 8건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평소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은 플랫폼을 통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구매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 사이언스의 청약액의 60%가 50대 이상에 넣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빅히트 때보다 SK바이오팜과 비교해서도 더욱더 많이 60대 투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행을 이끌면서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사대문 안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여 정부가 실증 특례에 관한 부분을 14건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수소 관련된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즈원의 사쿠라가 빅히트 향해 간다는 소식이 또 사실이 아니다라는 뉴스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BTS는 소속사 빅히트를 하이브로 사명을 변경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지 재구축 작업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이 좋은 쪽으로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가격을 내리고 성능을 높인 갤럭시 A 시리즈를 추가로 선보였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중저가 폰의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경쟁력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6.4인치 고화질 FHD 플러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네시스는 올 들어 북미 판매량 쪽에서 77%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런 판매에 대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첫 전용 전기차도 공개 외연이 확장되면서 더욱더 기대감이 커진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네시스는 북미 시장 쪽에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는 부분 더욱더 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코로나19 능동감시 대상자를 인공지능으로 관리하는 클로바 케어콜의 성남시 도입 1년간의 성과를 오는 11일 공개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일 2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발열 여부와 기타 증세를 확인하는 AI 서비스였습니다. 클로바 케어콜이 도입된 이후에 더욱더 환자 파악이 용이했다는 그런 결과 발표가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셀마 테라퓨틱스는 최근에 러시아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소식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ST큐브인데요. 차세대 면역 관문 억제제 전문 업체로서 ST큐브의 주요 후보 물질인 STT003 항체는 타겟팅한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에 불응하는 환자 대상으로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장이 단독 투여 시에 치료 반응률이 낮기 때문에 병역요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ST큐브는 폐암과 두경부암, 난소암, 편평세포암 등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임상시험을 진행 계획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좋은 전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옥션인데요. 희소 가치를 거래하는 플랫폼으로서 국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대표 예술품 경매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국내 정기 경매 110억 원 낙찰률 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더 상승할 것이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홍콩 법인과 관련되어 또 매출이 연결이 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21년 3월 23일 예정되어 있는 기획 경매 낙찰에서 18년 기획 경매 낙찰 총액인 19억 원 수준을 상회한다면 18년도 실적을 다시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온테크인데요. 본업의 성장 플러스 성장 사업의 가치가 예상된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전방산업의 투자 재개와 함께 신규 고객사 확보 및 신규 장비 수주가 예상된다는 부분 나오고 있고요. 산업용 드론 개발 생산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드론 산업 장려 정책에 수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용 드론 활용 범위가 계속해서 국방과 소방, 물류 방제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부분, 초정밀 절당 장비 국내 1위 기업인 네온테크를 다시 한번 주목하자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올해 다시 성장세를 이어갈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산업용 드론을 다시 보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는 BGF 그룹에 대한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BGF 리테일도 저평가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특히 BGF 지주사가 가장 저평가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BGF 로지스의 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부분에서 실적 성장 개선세가 나타난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편의점을 기준으로 하는 BGF 리테일과 함께 또 신선식품 관련된 헬로 네이처, 또 BGF 에코 바이오까지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는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지주사의 가치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요. 원익 큐브가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또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잉크테크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면서 오늘 또 10% 이상 올리는 모습에 다시 한번 급등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살짝 밀릴 수 있지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고점을 돌파하였고 급등세가 예측되고 있고요. 아스트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침체되었었고 거래량이 세게 실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번 급등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투머치 팍의 저평가 가치주 관심 종목입니다. 오늘 매드팩토가 바이오 쪽에서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초고수들은 HMM과 대한해운과 같은 해운과 조선 관련된 종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대형주가 올라간 만큼 내일 E&D와 같은 기업 다시 한번 크게 회복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다시 또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부분에서 또 안정적인 은행주와 소비재주를 담아가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팍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오늘 신규 상장한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와 또 사이버원을 같이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